자, 우리가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썼죠? 인트, 제가 예를 들어서 a는 20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인트 포인터 변수 p에다가 그 다음에 a의 주소를 넣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것 또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p가 a에 잡는다. 맞는 말 틀린 말? a의 주소를 가는 거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p에다가 우리가 a의 주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p가 a의 p는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왜? 자, 여러분들이 p가 p에다가 우리가 a의 주소를 넣어줬을 때 a의 주소는 4바이트의 조합이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바이트의 조합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변수에는 제가 값을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도대체 무슨 수로 아냐.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인트죠. 근데 인트 포인터예요. 단순히 인트가 아니라. 자, 얘는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는 건데 얘가 내가 가리키는 게 몇 바이트 변수? 4바이트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가리킨 대상이 4바이트 변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바이트 변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얘가 뭐 90, 그 다음에 여기 91, 여기 92, 그 다음에 93이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90, 91, 92, 93. 자, 그러면 90, 91, 92, 93이라는 값이 요 포인터 변수 주소에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4바이트잖아요. 여기에 이 인트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는 값, 그 주소의 값은 어디만 들어가냐면 요 맨 첫 번째 요 녀석만 들어갑니다. 요 녀석의 주소값이 들어가요. 자, 요 녀석의 주소값만 여기에 들어가고 어차피 얘가 4바이트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포인터 변수 8바이트지만 얘가 가리킨 대상이 4바이트이기 때문에 주소값 하나만 알면 그 4바이트의 조합을 긁어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갔어요. 자, 아파트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단지를 붙여야 된대요. 저희 전단지 알바를 해야 된대요. 101동부터 104동까지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가기 전에 전날 그 주소를 다 확인하고 가나요? 아니면 101동의 주소만 알면 그 102동, 103동, 104동 찾아가는 거 가능한가요? 당연히 101동의 주소만 알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왜? 걔네들이 서로 붙어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포인터 변수에는 4바이트의 각각의 주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맨 처음 4바이트의 맨 처음의 주소만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는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P는 A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쵸? 알 수 있잖아요. 철순의 집 알면 여러분들이 철순의 집 주소 알면 철순의 집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 주소 알면 친구네 집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죠. 왜냐면 주소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값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쵸? 할 수 있죠? 그쵸? 가가지고 우리가 값을 변경하거나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이거 뭐라 해석한다 했죠? 그쵸? A에, 그니까 즉 P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간다. 그렇게 되면 P에 저장되어 있는 A의 주소, P에는 A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A의 주소 값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소 값으로 가면 거기에는 4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오고 거기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P라고 이렇게 쓴 거랑 요 A라고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 쓴 다음에 자 이게 뭐예요? A의 주소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주소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별이랑 요 앰퍼센트 요거는 상세대입니다. 상세. 그러니까 상세돼서 결국에는 얘가 뭘로 되냐면 A가 되는 거예요. 왜 상세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A의 주소로 간다. 그러니까 A의 집이 있는데 A의 집 주소 알아내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방금 요렇게 쓴 거를 얘를 싱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싱글이라는 거는 하나만 썼다는 거죠. 그죠? 싱글 포인터라고 하고 자 그러면 싱글 포인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이중 포인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중 포인터는 뭘까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별을 2개 썼어요. 자 별을 2개를 썼는데 자 여기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별이 하나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랑 도대체 뭔 차이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요거 앞에 제가 pp라 써볼게요. pp. 변수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별 pp. 자, 이게 뭐예요? 일단 pp라는 것은 몇 바이트인 걸 알 수 있어요? 8바이트.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8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2개가 붙던 3개가 붙던 무조건 포인터 변수는 몇 바이트? 8바이트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캐릭터 포인터라고 이렇게 썼으면 자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몇 바이트라 생각한다? 1바이트라 생각한다 했고 그죠? 인트라 쓰면 4바이트 그죠? 롱롱이라 쓰게 되면 몇 바이트? 8바이트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플롯이라 쓰면 몇 바이트? 4바이트 그죠? 근데 인트 포인터라고만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8바이트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8바이트긴 하지만 여기다가 별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몇 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할까요?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8바이트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끊어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 띄어쓰기 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 인트 포인터 p 이렇게 썼을 땐 뭐예요? 아 p가 바라보는 대상 이 녀석은 바라보는 대상이 인트 포인터구나. 그 다음에 얘가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다? 다시 얘가 바라보는 대상은 인투구나. 이렇게 띄어써서 해석하세요. 이렇게. 이 녀석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인트 4바이트구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다? 인트 포인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하나 더 쓰면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로 스택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쌓이냐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제가 지워볼게요. 자 지금 이제 8바이트 얘는 이제 인트 포인터 변수죠. 그렇죠? 인트 포인터 변수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쌓이냐면 pp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인다.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보물 사냥에 나갔어요. 보물 사냥에 나갔다 그냥 가정을 합시다.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보물은 저기에 있어요. 이 보물의 이름이 A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는 여행을 몇 번 떠나면 여기로 갈 수 있었죠? 한 번 떠나면 여기로 갈 수 있었다 없었다? 갈 수 있었죠. 그죠?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 P에는 A의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만 가면 A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보통 뭐 해적 영화 그런 거 보면 캐리비안 해적 그런 거 영화 보면 뭐예요? 내가 보물섬 가가지고 그 보물상자 딱 뜯어보면 맨 처음에 보물 나오나요? 아니죠. 그죠? 거의 대부분 그 다음 보물을 찾기 위한 주소가 발견되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원피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원피스도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로고포스인가 뭐신가 해가지고 그냥 계속 보물을 찾아 나가잖아요. 뭐 기록지침 찾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로 갔더니 여기에는 그 다음 요 A로 도달하는 주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 다음 섬으로 가기 위한 뭐가 있는 거예요?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소로 가야지만 여기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A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얘를 통해서는 여행을 몇 번 떠나야지만 A로 도달할 수 있다? 2번 떠나야지만 A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녀석의 주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녀석. 즉 포인터 변수 PP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인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가야지만 일단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로 갔을 때 얘가 품고 있는 게 A의 주소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가야지만 우리가 A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구조라는 거죠. 요 구조. 그죠? 요 구조로 돌아오면, 자, 얘가 아까 품고 있던 게 이 녀석은 여기 주소값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소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의 주소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의 주소를 통해서 이 포인터에서 P의 주소를 통해서 몇 번?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얘를 통해서 몇 번? 한 번 가야지만 여기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 2번 떠나야 된다. 2번 떠나야지만 여러분들이 A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트 포인터라는 게 보이고 인트 A라는 변수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인트 포인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P에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엄밀히 따지면 P라는 거에도 보물의 지도가 들어있는 거죠. 보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얘는 그럼 누구의 주소를 품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뭐예요? P의 주소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쵸? P의 주소. 근데 P의 주소를 품고 있는데 P는 무슨 타입이에요? 인트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중 포인터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이 인트 포인터, 즉 싱글 포인터라고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인트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4바이트, 얘는 8바이트, 얘 또한 8바이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통해서는, 이 녀석을 통해서는 여행을 한 번만 떠나면 A라는 공간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고요? 2번 떠나야 되죠. 자, 그럼 별 PP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별 PP라고 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P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별별 PP 이런 식으로 2개 썼어요. 자, 별이 2개가 나와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PP 포인터. 자, 이거 뭐예요? 아까 이거 위에서 뭐랑 똑같다 했어요? 그래서 P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P로 간다. 그러니까 PP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P의 주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P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럼 뭐가 나온다? P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럼 뭐가 나와요? A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쓴 거나 그 다음에 별 P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 거나 그냥 A는 20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개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 2번 떠나야지만 우리가 A라는 주소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도 3중 포인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3중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트 한 다음에 별별별 pp 그 다음에 ppp라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뭐라고 생각한다? 이중 포인터, 다중 포인터 변수 요 녀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주소? pp의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면 이 녀석은 어디 만들어진다? 당연히 그 위에 안착하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품고 있는 건 당연히 뭐? 그죠? 포인터인데 이 pp의 주소를 품고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의 주소. 그렇게 되면 얘는 얘를 통해서는 A로 가려면 몇 번 가야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지만 A로 도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다중 포인터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3중 포인터인데, 그러면 3중 포인터를 쓰냐? 안 써요. 여러분들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2차원 배열 같은 그런 개념 배우면 이제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요건 알아두시면 되는데, 3중 포인터는 여러분들 개발할 때도 잘 안 씁니다. 그럼 왜 알려드리냐? 그냥 여러분들 말 그대로 포인터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어차피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이 해당 녀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로그아웃이 됐네요. 로그인을 하면
자, 이거는 문제만 띄워드릴게요. 자, 문제를 간단하게 띄워드리면 이 녀석을 어떻게, 문제 이제 수업 페이지 보면 문제 나올 거거든요. 다중 포인터 개념이라고 해서 강사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요게 이제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는 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요 그림, 방금 같이 그렸던.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다중 포인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A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판 열어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즉 요 라인 뭐랄까 31번인가요? 31번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메모리 상황을 한번 그림판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